반갑습니다. 이정영입니다. 드디어 이번 영상의 마지막 40번 학습지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10개의 영상을 찍어온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 스스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대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작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 폭탄,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했던 의열단.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은 개인의 폭력 투쟁으로는 독립을 이뤄내기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고 의열단 멤버들, 의열단 단원들을 데리고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김원봉은 황포군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인들만의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군대의 이름은 조선의용대입니다. 1938년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게 되고 스스로가 총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1937년부터 일본은 중국의 본토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일전쟁이라고 하죠. 이 중일전쟁에서 조선의용대는 중국군을 도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은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김원봉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조선의용대의 단원들 중에서 일부가 조선의용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선의용대 사람들은 중국의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조선의용대 사람들이 중국의 화북 지역,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중국의 화북 지역입니다. 일부 조선의용대 단원들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에 이들은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만든 군대의 이름은 바로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1942년이지요. 한편 김은봉을 비롯하여 남아있는 조선의용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반의 군인들이 조선의용대 단원들이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군으로 재탄생되고 원래 남아있던 조선의용대의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고민하던 김원봉은 결국 남아있는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게 됩니다. 이때가 1942년인데 1942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스스로의 군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한국광복군. 결국 김원봉이 이끌고 간 남아있는 조선의용대 단원들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가 1942년입니다. 한편 1932년 윤봉길 선생님의 폭탄 투척 의거가 성공하면서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스스로의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군대의 이름이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194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한국 광복군을 이끌고 있던 총사령관으로 지청천이 임명됩니다. 네, 맞습니다. 38번 학습지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그 지청천이 바로 이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광복군은 일본과의 전투를 대비하면서 꾸준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942년 뜻밖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의용대의 대장이었던 김원봉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서 일부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으로, 일부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찾아오고 이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의 제1지대로 흡수 편성되게 됩니다. 이 한국광복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나라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와 미얀마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미얀마에 있던 영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락을 취해서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특수부대 멤버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미얀마에 파견되었던 한국 광복군 군인들은 선전활동, 첩보활동 등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인도에 이어서 또 한 번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략정보국 OSS는 한국 광복군과 국내 침공 작전을 계획합니다.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광복군의 특수 멤버 50명이 1945년 8월 18일까지 서울에 침투하여 주요 지역을 점령한 이후 미국의 상륙을 돕는다. 하지만 8월 9일 그리고 8월 6일에 각각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은 실시되지 못하고 취소되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김구 선생님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을 때 일본이 너무나도 빨리 항복하여 우리가 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민지 시절에 독립을 위해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독립의 직전에서, 광복의 직전에서 우리의 역할이 미약했던 부분이 이후에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한국 광복군의 활동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다 라는 점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험 범위 정리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잘 준비하시고 2학년 마지막 시험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